두 번째 시간입니다. 먼저 콜을 가지고 만드는 버터플라이 스프레드인데요. 일단 이름이 왜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냐, 이 결과적으로 빨갛게 생기는 이 결과물, 이 모양이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프레드는 콜이면 콜을 먼저 정하고 여러 종류의 콜을 섞어서 만드는 게 스프레드, 또는 여러 종류의 풋을 섞어 만드는 게 스프레드라고 했죠. 그러니까 이 경우는 콜을 가지고 나비 모양의 스프레드를 만든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 콜 옵션 4개가 필요한데요. 행사 가격이 제일 작은 거 K1인 거 하나를 사고, 행사 가격이 제일 높은 거 K3도 사고, 그러면 2개 샀죠.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K1, 그러니까 K1, K3는 사고, 행사 가격이 중간에 있는 K2짜리 2개를 파는 겁니다. 그러니까 K1 제일 작은 거, 행사 가격이 제일 큰 거를 사고 하나씩, 이 중간에 들어가는 K2인 거는 2개를 팔면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. 언제 이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를 쓸까요? 기초자산인 주식이면 주가가 K2 주변에서 움직일 때, 이 주변에서 이익을 챙기고 싶으면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를 만드는 겁니다. 내 예상과는 달리 K2 주변이 아니라 K1, K3 밑으로 또는 위로 떨어졌을 때 손실이 발생하죠. 그렇지만 손실 X가 크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제한적이에요. 자, 똑같은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를 이번에는 풋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경우도 행사 가격이 K1, 제일 작은 풋옵션 하나를 어땠습니까? 사고, 행사 가격이 제일 큰 K3 풋옵션도 삽니다.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하나, 제일 큰 행사 가격이 제일 큰 풋옵션 하나를 사고, 그럼 2개를 샀죠. 행사 가격이 중간에 들어가는 K2인 풋옵션 2개를 이번에 팝니다.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, 이 경우도 어떨 때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를 씁니까? 기초자산 주가가 K2 주변에서 움직이면 요만큼의 이익이 나겠죠. 반면에 내 예상과는 달리 K2에서 멀리 떨어져서 오르거나 또는 떨어지거나 손실이 발생하는데 손실이 제한적입니다. 자, 콜을 가지고 만들던 풋을 가지고 만들던 결과물은 비슷하고, 이 경우는 K2 주변에서 기초자산 주가가 횡보를 한다고 예상할 때 쓰는 전략이고, 손실도 내 예상과 벗어났을 때 크게 손실을 안 봅니다. 또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. 콜로 만들건 풋으로 만들건 2개를 사고 2개를 팔기 때문에 옵션 2개를 팔면 거기서 들어오는 프리미엄 가지고 상당 부분 옵션 사는데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조금 전에는 버터플라이 스프레드인데 이번에는 캘린더 스프레드입니다. 캘린더 스프레드는 이 경우는 콜 가지고 만드는데요. 행사 가격은 K로 똑같습니다. 대신 이번에는 만기까지의 기간이 달라요. 행사 가격은 똑같은 K인 콜옵션 하나, 대신 만기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, 곧 만기가 되는 콜옵션은 팔고, 만기까지의 기간이 긴,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콜옵션은 삽니다. 그러니까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데, 만기까지 기간이 짧은 거를 팔고 만기까지 기간이 긴 거를 사는 거예요. 그럴 때 네트 리졸트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, 아까 버터플라이 스프레드처럼 각이 지지는 않죠. 부드럽게 되고, 따라서 결과물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떨 때 캘린더 스프레드를 씁니까? 기초자산이 K 주변에서 움직인다라고 예상될 때, 횡보한다라고 예상할 때 캘린더 스프레드 전략을 쓰고, 내 예상과는 달리 K보다 많은 기초자산이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더라도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렇게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. 그죠? 자, 똑같이 콜로 만드는 캘린더 스프레드가 있을 수 있으면 풋으로 만드는 캘린더 스프레드가 있을 수 있어요. 행사 가격은 이번에 다 똑같습니다. K로. 행사 가격은 똑같은데 만기까지 기간이 짧은 거를 팔고 만기까지 기간이 긴 거를 산다. 그럴 때 역시 결과물이 이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.
자, 지금부터는 크게 우리가 옵션 전략 얘기를 하면서 세 카테고리가 있다고 그랬죠. 하나는 옵션과 기초자산 가지고 만드는 카테고리, 두 번째는 콜이면 콜, 풋이면 풋, 그 클래스 범위 내에서 여러 종류의 콜, 여러 종류의 풋을 가지고 만드는 스프레드 전략이 있고, 콤비네이션 전략이라고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인데 최소한 콜 하나, 풋 하나를 포함을 합니다. 이 경우가 행사 가격이 K인 콜과 행사 가격이 K인 K인 풋 옵션을 합쳐서 만든 겁니다. 그게 이름하여 스트래들 전략입니다.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스트래들은 사다리라는 의미가 있어요. 이 모양이 사다리 비슷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스트래들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, 스트래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? 행사 가격이 K인 콜 하나, 풋 하나를 가지고 만듭니다. 어떨 때 이런 전략을 쓸 것 같습니까? 아까 우리가 버터플라이 스프레드 봤었는데 이것과 좀 반대되는 전략입니다. 즉, 주가가 K 주변에서 횡보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아주 급등하거나 아주 급락이 예상될 때 콜 하나, 풋 하나를 스트래들 콤비네이션 전략으로 갖고 있으면 아주 급등해도 벌고 아주 급락해도 봅니다. 하지만 예상과 달리 K 주변에서 움직일 때 손해를 보지만 그 손실이 제한되어 있죠. 이게 스트래들 전략이고요. 어디로 튈지 모를 때 스트래들 전략을 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스트립이나 스트랩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것은 스트래들 전략과 비교해서 스트래들은 콜 하나, 행사 가격이 똑같은 K인 콜 하나, 풋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전략이 스트래들이라면, 스트립은 콜은 하나인데 풋은 두 개를 가지고 만드는 전략입니다. 그게 스트립이에요. 어떨 때 이런 전략을 쓰냐. 그러니까 이쪽 기울기보다 이쪽 기울기가 더 갸파르죠. 이건 풋 옵션을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콜은 하나고, 반면에 스트랩은 풋은 하나인데 콜이 두 개예요. 이쪽이 더 기울기가 더 갸파르죠. 이거는 스트랩입니다. 그럼 언제 스트립을 쓰느냐? K 주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급등하거나 급락할 것 같은데 급락할 확률이 더 많아요. 그러면 풋 옵션을 두 개를 갖는 겁니다. 콜 옵션을 하나만 갖고. 그래서 급락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길 원하면 스트립 전략을 쓰고, 반면에 급등할 전략,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급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. 그러면 풋은 하나만 갖고 콜은 두 개를 갖는 겁니다. 그래서 급등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전략이 바로 스트랩 전략인 겁니다. 자기 예상과 달리 K 주변에 움직이더라도 손실은 둘 다 한정되어 있어요. 요거를 스트래들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, 마지막으로 스트랭글 전략이 있습니다. 이 스트랭글 전략은 콜 하나, 풋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전략이에요. 그래서 행사 가격이 K2인 콜을 사가지고 있고, 행사 가격이 K1인 풋을 사가지고 있습니다. 아까 스트래들 전략은 행사 가격이 같았죠. 같은 콜 하나, 풋 하나인데 반해서 이번에는 행사 가격이 다른 K2인 콜, K1인 풋. 근데 K2가 이게 행사 가격이 높은 콜이잖아요. 이게 통상 out of money 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풋도 행사 가격이 낮은 풋이기 때문에 out of money 풋일 가능성이 높아요. 즉, 아까 스트래들과 비교를 하면 콜 하나, 풋 하나를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싼 돈을 주고 사느니 out of call, out of put 옵션을 하나씩 사면 싸게 콜과 풋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. 대신 급등 급락해서 이익을 보려면 굉장히 많이 올라야 돼요.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나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 이익을 보지만 적당히 움직이면 손실을 봅니다. 그게 스트랭글 전략입니다. 자, 오늘 강의 여기까지.